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응, 있지.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하던데? 한국 사람들이 비정상 아닐까? 나는 겁나서 못할 것 같은데. 최근에 한국에서 믿기 힘든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최근 남편과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에 다녀왔어요. 그리고 왜 사람들이 요즘 들어 한국에 대한 칭찬을 하는지 깨닫고 오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보고 온 것들 때문에 인생 역전까지 이루어냈거든요. 한국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곳입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극찬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한국을 찾은 것도 주변 사람들의 추천이 있기도 했습니다. 사실 휴양을 하고 오라는 주변의 조언이 있었기 때문이기는 했지만 저와 남편은 한국에서 미치도록 신선한 아이디어를 가져왔고 만약 한국에 다녀오지 않았다면 어쩔 뻔했나 너무 아찔하기까지 합니다.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남편은 직장에서 10년 넘게 근속을 하고 있고 최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영업직인 남편은 실적이 곧 연봉이라는 공식이 성립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영업을 천직이라고 믿고 살던 남편이 최근 들어 1, 2년 정도 부진한 성적을 보였고 때문에 회사에서도 입지가 좁아지는 위기까지 몰렸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큰 트렌드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죠. 미국에서는 사무 공간에 대한 개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사무 공간에 대한 수요는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실리콘밸리에서도 공실이 생겨날 만큼 다른 지역은 말할 것도 없이 직장과 집의 경계가 무너지는 현상이 생기고 있거든요. 하지만 10년 전만 해도 미국의 사무실은 수요가 넘쳐나는 시장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시기를 잘 잡아서 사무실에 들어가는 용품들을 세일즈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사무실이 많이 생겨날수록 남편에게 기회도 많이 찾아오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의 트렌드와 남편의 직업의 잠재력은 반대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저는 최근 들어 가계 지출을 줄이고 개인적인 소비도 줄이는 나름대로 집안 내에서 재정 긴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남편이 소속된 회사 또한 어려운 자금 사정에 의해서 직원들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남편은 그동안 실적이 좋아서 그나마 해고 대상에서 차순위이기는 했지만 언제 무서운 칼날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한국에 가게 된 것도 이런 무서운 칼날을 피하기 위해 무급휴가 2달을 냈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남편은 의사와의 면담에서 다소 비용적인 부담이 있더라도 휴양지에 가서 휴식을 취하고 오는 게 좋겠다는 권고를 받았기 때문이죠. 사실 태국이나 인도네시아처럼 정말 휴양지에 가려고 했지만 저희 가족이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주변 사람들이 그런 휴양지 말고 차라리 한국에 가보는 게 어떻냐는 이야기들을 해주었습니다. 휴양과는 거리가 먼 한국이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 그들이 왜 한국을 추천해 주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8살, 5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들을 데리고 위생이 좋지 않은 동남아 지역에 여행을 갔다가 음식과 물을 잘못 먹고 응급한 상황이 생기는 경험을 했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물론 시설이 좋은 곳에 가면 괜찮을 수도 있지만 굳이 위험을 감수해야 하냐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아이들이 있는 집안에서는 최소한 위생 걱정이 없는 곳으로 가야 하는데 최근에 한국이 그런 관광 명소로 적합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비록 한국은 굉장히 작은 나라일지라도 엄청난 도심과 휴양지가 모두 섞여 있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한 달 정도 여행을 가는데 한 달 내내 아무것도 없는 휴양지에만 있으면 그것만큼 지루한 일이 없다며 자유롭게 도심과 휴양지를 왕래할 수 있는 한국이 참 적합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같은 취지로 일본도 그런 조건에 부합하지만 교통비가 너무나 비싸고 월 단위 여행객에는 렌트카가 딱 제격인데 일본에서는 차량을 운행하는 게 교통체계도 정반대이고 주차 관련해서도 수월한 편은 아니라며 한국을 가는 게 더 낫다는 말들을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런 주변 사람들의 조언은 허튼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한국의 부산을 첫 여행지로 삼았습니다. 넓은 백사장이 깔려있는 해운대 바다는 사람들로 붐비기는 했지만 시끄럽지 않은 쾌적하고 조용한 해변이었습니다. 드넓은 백사장에서 휴양을 즐기고 마음의 안정을 얻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면 조금 전까지 자연의 풍경을 보고 있었다면 언제 그랬냐는 듯 높게 솟은 건물들은 이곳이 대도시임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한국에서 렌트카를 빌려서 외국인이 여행을 다니기에 그 어떤 장애도 어려움도 겪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하루 만에 자동차를 가지고 생활하는 게 익숙해질 만큼 너무나 편하고 좋았습니다. 가끔씩 차량 통행량이 급격하게 증가해서 교통체증이 발생하기는 했지만
이런 것도 대도시의 매력이라고 생각이 들 만큼 한국 여행을 굉장히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하던 남편도 모처럼 맘 편하게 여행을 오니 잠도 깊게 자고 참 좋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해운대역 근처의 숙소에 머물며 밤 시간에도 길거리에서 눈이 즐거운 공연, 위험해 보이는 사람도 없는 한국에서의 여행은 너무나 만족스러웠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늦은 밤에도 산책을 할 만큼 너무나 좋았습니다. 한국을 여행하러 왔지만 마치 한국에서 생활하는 사람처럼 라이프 스타일을 지켜갔어요. 그래서 그런지 한국 사람들이 다니는 마트에도 가보게 되었죠. 마트까지 가보게 되니 정말 한국에서 생활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돈 문제만 해결된다면 정말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트를 둘러보다가 삼성의 나라, LG의 나라답게 가전제품 코너의 규모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초대형 TV는 기술력을 과시하듯 전시되어 있었고 이게 과연 냉장고인지 미술 작품인지 모를 정도의 아름다운 냉장들도 수십 대씩 보였어요. 그런 모습에 흥미를 느껴 저와 남편은 가전제품 매장에 들어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러운 발걸음 때문이었는지 매장의 영업사원은 저희에게 세일즈를 하러 다가왔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당황했죠. 남편은 한국 사람들은 세일즈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며 이야기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저희는 한국어를 잘 못했지만 한국인 영업사원은 기본적인 영어 대화는 할 줄 아는 것 같았어요. 제품에 대한 설명도 영어와 몸짓을 섞어가며 설명을 해주었지만 충분히 의사소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멋진 미소도 빼놓지 않았고요. 미국이었다면 영어를 못하는 외국인이 매장에 들렀다면 왜 영어도 못하면서 여기 오냐며 했을 텐데 한국에서는 언어로 차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것은 분명히 본받아야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처음에는 한국의 영업사원들도 대단한 영업 스킬은 없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서 저와 남편은 우리가 정말로 한국에 살았다면 이 영업사원에게 $10,000 이상 지출했을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TV와 에어컨,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식기세척기 등 추가로 함께 구매할 때마다 그 할인폭은 미친 듯이 컸거든요. 너무나 미친 듯이 심플한 구조지만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죠. 시즌별 대형 할인, 제품별로 직업군별 할인, 신용카드 할인, 높은 인건비로 인해 부담되는 설치비를 무료로 해준다는 게 구매를 유도하는 유일한 할인 수단인데 한국에서는 마치 마트에서 생필품을 고르듯 그리고 그 생필품을 많이 사면 추가 할인까지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비싼 가전제품들에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엄두를 못 내던 게 사실이죠. 그리고 적게 남기고 많이 팔면 할인을 많이 해줘도 결국 남길 수 있으니까 남편은 미국에 돌아가서 새로운 영업 아이템을 구상해봐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하더군요. 미국에 돌아와서 거의 실직 상태나 다름없는 동료들에게 남편은 한국에서 보고 온 새로운 사업 구상 아이템을 공유하며 같이 사업을 해보자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동료들은 일단 5개를 구매해도 결국 냉장고 하나를 파는 가격만큼만 남기자는 이 제안에 고개를 갸우뚱하는 반응이었습니다. 게다가 가격대가 낮지 않은 물건을 그런 식으로 판매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냐며 아무도 안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냐며 겁이 난다고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인터넷 시대이고 오프라인에서 품질 좋은 가전제품을 파격 할인해서 입소문을 내고 인터넷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묶음 판매를 진행해서 박리담회 형식으로 가면 승부할 만하다는 말로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서는 그렇게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매장을 보고 왔다며 직접 본 것을 설명해 주었죠. 그렇게 5명이 투자금을 모아서 통합 가전제품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넓은 매장이 필요했기 때문에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매장을 오픈했고요. 그리고 매장을 방문한 거의 모든 손님들에게 한 번에 몇 대씩 제품을 팔았습니다. 묶어서 사면 다른 데보다 20% 이상 저렴했으니까요.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몇 대를 팔아도 한 대를 파는 것과 비슷한 마진이었지만 많이 팔면 그만이었습니다. 소문은 생각보다 빠르게 났고 주말에는 파트타임 판매사원을 따로 고용해야 했을 정도로 매장에는 손님이 넘쳐났어요. 비싼 가전제품을 이런 식으로 팔았다가 AS나 반품 문제 등 자칫 잘못하면 손해나기 십상인데 품질에서 매우 우수한 한국 제품들을 더 큰 폭으로 할인해줘서 AS와 반품에 대한 리스크도 줄였고요. 전략은 통했습니다. 한국 가전을 엄청나게 판매를 하니 도매 가격도 더 저렴해졌고 결국에는 거의 안 남다시피 했던 제품들도 조금씩 마진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가전회사에서는 한국과 같은 판매 방식을 도입했다는 것을 알고 다들 이런 식으로 하면 좋았을 텐데 그동안 아무도 하지 않았다면서 쉽지 않은 결정을 해준 남편에게 박수를 쳐주기도 했어요.
최근에 저희의 성공을 보고 박리담회 형식의 매장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인지도를 많이 쌓아둔 터라 아주 큰 타격이 있지는 않습니다. 우연찮게 한국에 휴양을 갔다가 사업 아이디어까지 얻어오게 되었습니다. 별것 아닌 것이지만 단순한 생각이 전환이 중요한 시점이니까요. 그리고 한국에서의 좋은 기억들 때문에 나중에는 꼭 한국에 장기간 거주하며 지내보고 싶습니다. 쾌적한 생활이 너무나 좋았고 혹시 아나요? 또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 올지도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